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제 피지스탄트에서 이제 일렉트로매그네티즘을 가르치게 된 이성민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AP에서 피직스 C ENM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정말 시험을 보기 위해서 그런 진심인 친구들과, 하나는 이제 정말 재미로 들어보는 친구들인데, 저는 첫 번째, 그러니까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제 스스로 공부하는 친구들을 보면 솔직히 리스크 테이킹의 자세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상당히 어렵고 또 이렇게 난이도가 좀 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APNM 강의, 특히 저 강의 같은 경우는 좀 흥미 위주로 보고 있는 친구들을 맞춰서 만들었으니까, 시험을 이제 진지하게 보고자 하는 친구들은 이 강의를 이제 예습 정도로 생각하시면 참 좋고요. 그리고 이제 재밌다 해서 듣고 있는 친구들은 사실 이제 재미로 끝날 게 아니라 이제 E나 IA처럼 합치는 그런 요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들어주신다, 이거는 이제 나쁘지는 않은 선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강의를 앞서서 이제 일렉트로매그네티즘이 뭔가에 대해서 좀 대화를 해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별거 없지. 전기, 그리고 이거 차석.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기 현상과 자기 현상을 그냥 연구하는, 탐구하는 그런 학문인데, 이제 여태까지 피직스를 한다 하면은 이제 어떤 물질이 있으면 얘의 속도, 거기서 작용되는 힘, 이런 걸 계속 구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연속적으로 해피닝을 시키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이거를 배웠었는데, 이제 이것과는 약간 거리가 다른데 사실은 유사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봐선 이제 얘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는 얼마 있고, 그리고 이제 얘가 영향을 가했을 때 에너지를 정확히 구하는 거라서 이제 좀 차이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일맥상통하고 심지어 비슷한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알아가 보면서 이제 전기공학, 전자기학의 이제 세계에 좀 이제 발을 담가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ENM을 하는 이유는 사실 이제 온갖 과목에서, 특히 이제 자연과학 쪽에서는 이제 일렉트로매그네티즘이 없으면 설명이 안 되기도 물론이고, 이제 이게 기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 사실 요즘에 뭐 약간 된 얘기긴 하다만 이제 코딩 이러는데, 코딩도 사실 ENM을 아예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코딩만 하면은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물고기만 잡고 이제 물고기 낚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계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는 잘 다룰지 모르겠어도 하드웨어에서 이제 이거를 실제로 구현시킬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ENM을 알고 있으면은 이제 그런 하드웨어를 탐구하는 그런 영역에서도 이제 매우 쉽게 할 수 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 그 커리큘럼을 좀 먼저 얘기를 하고 이제 본 강의를 좀 들어갈 텐데요. 일단 제가 참고한 이제 책은 대학기초 물리학이랑 이제 뭐 에피피직스 책 그건데, 사실 저는 이제 기초 물리학을 좀 참고한 이유가 일단 국어로 써져 있기도 했었고, 그리고 문제도 사실 풀기 좀 더 쉬워가지고 그랬습니다. 근데 당연히 만약 시험을 보고 싶다 하면은 이제 피지क्스 ENM 그 책 배령거나 뭐 그런 걸 사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그런 책에도 차근차근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걸 따라오시면 되는데, 지금 커리큘럼 보이시죠? 커리큘럼의 유닛들 5개가 총 있는데, 여기 뒤에는 이름들은 사실 그 책에서 떠온 겁니다. 그래서 다를 건 없고, 여기 있는 차시들도 사실 그 AP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따로 안내를 해주는 사이트, 이제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그 PDF에서 이제 무엇을 배워야 한다 했던 것들을 이제 좀 풀었으니까 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PDF는 이제 따로 이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걸 보내드릴 텐데, 그냥 검색만 하셔도 나오는 거니까 뭐 그렇게 특별한 건가 생각하시면은 좀 미안하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학기 동안 한 학기 혹은 1년 정도 무엇을 할지, 그리고 지금 10차시로 적혀져 있는데 지금 10개로는 계산이 되어는 있는데 사실 15 정도로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줄어들 것 같지는 않고, 이게 진짜 심하면 2배까지도 늘어날 수도 있는지라. 왜냐면은 얘는 좀 덜한데 지금 사실 이쪽 부분이나 이렇게 좀 난이도가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거의 2배로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5강 정도를 생각은 하고 있으나 일단 계획서에는 10강으로 적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ENM, 그래도 이제 일단은 그냥 가볍게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왜냐면 일단은 진짜 별게 없고, 그리고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이고, 사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을 그런 것들이라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요. 그리고 개념도 쉬워서 아직까지는 이제 진짜 맛보기 튜토리얼급이라서 뭐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다루지 않습니다. 찰스인데요. 찰스, 국어로 말하면 전하죠. 전하는 이제 전기를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오늘 배울 거는 이제 그 많은 전하들, 그러니까 그래서 전하들의 형태 중에
점전화에 대해 볼 겁니다. 점전화는 뭐냐? 이제 이 점에서 이제 전기가 나오는 거죠. 전기력이 나오는 건데 이 전기력에 대해서 우리는 또 이제 반반 얘기를 할 건데 이 전기력이 뭐냐 하면 이제 3대 힘 중에 하나입니다. 3대 힘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게 발견된 건 좀 이제 뒤에 있는 두 가지 주보다는 좀 느린 편이죠. 얘가 1800년대쯤 나왔으니.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하면 이제 빼먹을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쿨롱 아저씨인데요. 이 아저씨가 만든 법칙에서 이제 점차 확장을 해가지고 만든 게 바로 쿨롱 법칙이고, 이 쿨롱 법칙이 뭐냐 하면 이제 이를 통해서 이제 전하의 이제 힘을 구해볼 겁니다. 본격적으로 전하의 힘을 구하기 전에 일단 단위를 좀 봐야 되는데, 암페어라는 단위를 좀 자세히 나가려면 뉴턴 얘기 좀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피직스, 그 원래 피직스에서 했을 것 같고, 뭐 아니어도 이게 이 정의를 모르냐에 따라서 AP에서는 AP 피직스에서는 딱히 그렇게 크게 따지지 않아요. 특히 ENM 같은 경우는 요거의 정의는 별로 안 물어보더라고요. 요거는 머릿속에 있으면 좋을 텐데 요거는 별로 안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게 그렇게 복잡한 형식은 아니라서, 그리고 외울 필요도 없는 게 아마 엔간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페이퍼 뒤에 이제 공식 써져 있는 칸에 이제 쭉 있을 건데, 그건 이제 수업 끝나고, 그러니까 모든 차시가 끝나고 그때 한번 다시 이제 무슨 공식이 있는가, 포뮬러가 뭐가 있는가 그 뒷종이에, 이건 좀 따로따로 설명해보고요. 혹시라도 이제 그 종이는 없는데 쓸만한 공식이 있다 하면은 이제 따로 그때는 다시 강의를 하나 따로 찍고요. 이제 쿨럼 유닛은 이제 1A 곱하기 1 세컨드, 1 세컨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그렇다는 점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쿨럼 정도는 사실 그렇게 큰 게 막 깊게 들어가진 않고, 유닛 자체는 쿨럼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게 들어가진 않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 가서는 이제 테슬라 단위 뭐 등등 여러 가지를 할 텐데, 이제 이거 할 때가 좀 더 중요한지라 지금은 얘들은 그냥 가볍게 1처럼, 그러니까 그냥 정수처럼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 이제 바로 들어갈 건데, 차지는 어떻게 구하냐? 간단하게 쿨럼 법칙인데요.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쿨럼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됐냐? 자, 여기 전기가 얘는 1번으로 주고요. 여기 얘가 2번인데 지금 보시는 방향이 1번에서 2번의 차이점을 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를 좀 알아볼 건데, 일단 식을 하나하나 쪼개서 좀 설명해 볼게요. 요게 얘 부분, 자, 얘 부분 이상하게 생겼죠? 요 파이, 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파이 어쩌고 저쩌고 3.14 요거 맞습니다. 얘랑 공전율 이렇게 부르는데요. 사실 얘는 이렇게 써져 있는 형태는 사실 대학 강의나 아니면은 좀 다른 형태고요. 왜냐면 얘 값도 사실 어떻게 주어지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좀 이따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제 얼마냐? 자, 얘를 묶어서도 표현합니다. 이거를 쿨롱 상수인가 해가지고 묶어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얘 값이 그냥 얼마냐 하면은 이제 엔간에서는 이제 숫자를 좀 얼추 주어지긴 하는데, 엔간에서는 8.99에 10의 9승 나노미터 제곱 쿨롱 제곱 이렇게 씁니다. 그냥 엔간에서 이렇게 풉니다. 심지어 얘를 구로 보는 경우도 있고, 어쩔 때는 그냥 얘 자체를 그냥 상수 취급해서 풀 때도 있고, 아니면 얘를 그냥 통째로 냅두는 경우도 있는데, 얘를 통째로 냅둬서 푸는 경우는 언제냐? 이제 쿨롱을 기본으로 해서 다른 복잡한 식들 얘네들 만들 때 이제 얘를 토대로 그냥 축축 만드는데, 이게 얼마나 신기한지는 이제 그때 가서 볼 것 같고, 이게 한 3강 4강쯤에 있는 걸로 기억합니다. 이런 게 되네. 자, 그리고 이제 얘는 받고, 이제 나머지 뒤에 있는 이 친구를 한번 볼까요? 오히려 얘는 간단하죠. 지금 얘는 좀 뻔하게 보이는데, 얘는 방향이죠. 방향 벡터죠.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좀 지시하는 겁니다. 지금 다시 그 상황 돌아가야 되는데, 얘가 지금 F1, 2가 여기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방향이고, 뭐 반대일 수도 있지만 뭐 지금은 이쪽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볼게요. 하여튼 얘가 얼마인지 알아야지 지금 힘이 얼마나 적용되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넣어준다. 그래서 방향은 알았고, 이제 그 다음 얘가 이제 진짜 그냥 force itself인데, 얘가 좀 비슷하게 생긴 게 뭐냐 하면 만류 인력이죠. 이제 G를 주고
거의 비슷하죠. 왜냐하면 지금 얘 질량, 얘 지금 그러니까 전기력, 얘는 지금 거의 차이가 없어요. 지금 생김새가 위에 제곱하고 밑에 거 제곱하고, 얘도 거리기 때문에 사실 얘 벡터로 나타내가지고 이렇게 된 거지 사실 얘도 그냥 거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똑같다. 심지어 여기 개수 이상한 거 달린 것까지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앞에서 이제 피직스를 했다면은 외우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거의 똑같거든요. 그냥 점전화 각각을 이제 물질이라 생각하고 그냥 풀면 되는 거라서, 얘네들이 서로 인력으로 당긴다고 생각하면서 풀면 되는 거라서, 물론 인력과는 좀 다른, 만류 인력에서 나오는 그 힘이랑 전기력은 좀 다른 거긴 한데 결국에 이제 식의 형태는 똑같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식은 사실 이게 다고, 쿨롬 법칙은 정말 이게 다예요. 이게 기본이고, 그냥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점전화 두 개에서 이제 서로가 미치는 영향, 서로가 어떻게 전기력을 미치고 있는지 요거에 힘을 구할 수 있다. 요거에 의의를 두면 되겠습니다. 자, 헷갈릴까봐 다시 써주는데, 이제 얘 F1, 2를 하면은 1, 2에 있을 때 1이 2 때문에 느끼는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요 표시 알 거라고 믿고요. 그럼 이제 바로 다음, 아니 사실 퀴즈를 한번 풀어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제 쿨롬 법칙 새로 배웠으니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쓸 수 있는가 요거를 좀 배워보고요. 지금 영상은 여기서 잠시 멈춰서 한번 스스로 풀어보는 걸로 해봅시다. 이제 다 풀었을 거라고 믿어요. 이제 다 풀었을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쉬워요. 많이 쉽습니다. 다 풀었을 거라고 믿고요. 지금 그냥 시계다 바로 그냥 때려박아도 되고요. 봅시다. 우리 무엇을 구하려 하냐? 두 전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 그냥 하나만 구해도 되죠 여기다가. 왜냐하면 지금 전기력이 어차피 느끼는 방향이라는 거지 사실 그냥 이쪽에서 느끼는 저쪽에서 느끼는 똑같으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 피직스 했을 때 이제 법칙에서 나왔던 건데 지금 이름 기억이 안 나가지고 여기다 식을 그냥 다 때려 박아볼게요. 어떻게 되냐? 이제 얘부터 구해봅시다. 얘는 3x 기본 얘 단위 벡터인 거 아시죠 이거? 이게 위에 표시가 단위 벡터예요. 그러니까 좌표쪽으로 간단하게 설명해주면 이쪽에 3만큼 돼 있고 이쪽에 뭐 4만큼 돼 있다는 거겠죠 지금 R2는. 구해야 되니까 이제 이게 얼마냐 이거 모를 수가 없을 텐데 지금 벡터 하셨다고 이제 생각하고 그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얼마냐? 5죠. 자, 그리고 이제 요거 구했으니까 그냥 나머지 이제 그냥 넣으면 되죠. 간단하죠. 넣어보면 얼마냐? 요거는 이제 뭘로 들을까? 얘도 이제 9 곱하기 19의 구승으로 두고 풀면은 적용되는 F의 힘은 9 곱하기 10의 구승 곱하기 5의 제곱, 그리고 Q1, Q2가 너무 무관한 정도였다. 그리고 Q1, Q2가 0 곱하기 5.0 곱하기 이제 방향 벡터. 자, 요거를 이미 5로 냅뒀으니까 사실 방향상은 문제 없다. 왜냐면은 벡터 계산하시는 분들 아시다시피 제 밑에는 지금 스칼라 값인데, 이것도 실수했네. 이게 지금 밑에는 스칼라 값인데 위에는 그냥 벡터죠. 근데 지금 벡터 스칼라 값이 그냥 같으니까 굳이 뭐 넣을 필요 없다는 거 알고 이제 얘는 1이고, 그러면은 이제 요 뒤에 있는 것만 보면 되겠네요. 얼마냐 하면은 역수니까 올려주고, 그리고 요거 15 곱하기 5분의 1 얼마요? 5분의 1 10의 구승 1.8 곱하기 10의 다시 계산할 때는 지금 뭔가 이거 그냥 이대로 넣으시면 안 되죠. 이거 큰 실수네요. 자, 봅시다. 단위 보십시오. 마이크로미터죠. 마이크로쿨롬이죠. 마이크로 얼마입니까? 그냥으로 보면 이제 마이너스 6승 원래 단위일 거 아니에요. 이거 실수 안 하도록 조심하십시오. 이거 진짜 흔한 실수고 심지어 그냥 평범한 서포트도 이런 실수 나옵니다. 머리가 아파요.
그러면은 얼마였었고 여기에 그냥 10의 마이너스 6승만 곱해주면 10의 마이너스 6승이 두 개 있었으니까 제곱식 채워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9 곱하기 5가 11승 10의 마이너스 6승 이러면 1.8 12승. 다시 깔끔하게 써줄게요. 단위 잊지 말고. 다시 자 힘 얼마냐 하면은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그리고 그냥 바로 쓸게요. 10의 마이너스 12승. 지금 10의 6승 지금 두 개죠. 기억하시고. 그러면 얼마냐? 그럼 얼마냐 하면은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 뉴턴이죠. 근데 지금 마이너스 3 보기표하니까 단위도 이제 그냥 미터로 가져야 되네. 그러면은 그냥 1.8 밀리니턴. 그냥 파면 되겠네. 끝났네. 그러면 이제 답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다음 구할 건데, 자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구한 건 뭐다? 이제 점 두 개, 점전화 두 개에서 힘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거 구했는데, 그럼 이제 이걸 구할 수 있으면은 뭐 두고 구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그냥 여러 가지 구할 수 있겠죠. 우리 지금 벡터 구할 때 어떻게 구했습니까? 벡터가 만약에 지금 벡터가 두 개 있어 같은 곳에서, 근데 얘들 다 어떻게 하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된대요. 어떻게 합니까? 두 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음 것도 이제 서로 해주죠. 그게 여기서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 하면은 이제 점전화 두 개든 세 개든 네 개든 다섯 개든 다 구할 수 있다. 왜? 각각 벡터로 생각해서 풀면은 풀 수 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이제 점전화와 선 혹은 면, 심지어 부피가 있는 입체등까지도 구할 수 있다. 얘네들이 서로 주는 전기적 영향을 구할 수 있다. 어떻게? 쿨럼브 법칙을 활용해서. 그럼 이제 딱 느낌 오죠? 뭐 하겠습니까? 여기서 넣을 게 적분하고 여기서 넘어갈 때 적분하겠죠? 근데 지금은 여기 단계가 아니고 간단하게 오늘은 이제 점전화가 늘면 늘수록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돼. 간단합니다. 사실 그냥 쿨럼브 법칙을 쓰고 한 점에 대해서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점전화의 영향을 구한다 하면은 그냥 간단하게 여기 있는 애들을 그냥 다 합치면 됩니다. 쿨럼브 법칙으로 각각을 보자. 색깔 바꿔서 쿨럼브 법칙으로 이제 각각을 구할 수 있잖아요. 어떤 힘을 미치는지. 얘네들을 그냥 다 싸그리 합치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그냥 느끼고 있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받고 있는 힘이 얼마인지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 그냥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 그냥 사실 그냥 이것도 그냥 식으로 나타낸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냥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한번 구경하는 느낌으로. 자, 점전화 하나에다가 이제 힘을 준다. 그 점전압을 이제 Q0라고 두고요. Q0에서 이제 느껴지는 힘, 이제 이 전기력을 볼 건데 이 전기력은 뭐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얼마냐? 쉽죠? 다 더하면 되니까 일단 다 공통될 공전율, 얘네 상수 빼고 이제 얘 주변에 있는 이제 다른 전기력을 주는 점전화들을 I라고 치고 보면은 I가 1일 때부터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필요한 개수만큼 어떻게 하냐? 쿨럼브 법칙 그냥 그대로 쓰면 된다. 방향이 안 마음에 들어. 어떻게 하나? 여기에 대해서 각각 전부 다 있는 거를 합해주면은 된다. 그러면은 그냥 모든 거 할 수 있다. 이게 두 개든 세 개든 네 개든 다섯 개든 심지어 면이든 어떤 형태든 다 구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또 퀴즈인데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비교하는 문제예요. 이 중에서 가장 큰 전기력을 받는 점전화는 무엇인지 골라보시면 되고요. 이 문제 풀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제 뒤에 거 좀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바로 하겠습니다. 일단 조건을 좀 보면은 이제 점전화는 3개 있고 이제 크기는 같고 우리 부호도 같대요. 부호도 같다 하면 이제
이 방향에서 어떻게 퍼지는 거가 같냐 이거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방향을 좀 잘 봐야겠죠. 그러면 딴 거보다도 이제 각각을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차피 힘이 다 같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F라고 치고 이제 거리만 따지면 되는 거죠. 지금 어차피 크기랑 부호는 같으니까 거리만. 자, 거리 각각 D니까 우리 지금 쿨롱 붙여보면 어떻게 됐어요? 거리에 지금 F는 어떻게 비례하죠? 거리에 제곱분의 1만큼 비례하죠. 이거를 또 다르게 말하면 이제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라고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바로 하나하나 볼까요? A가 B한테 받는 거, 그러니까 정확히 B가 A한테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냐. 방향은 이쪽으로. 그러면 얼마입니까? 지금 2D. 그냥 힘에 대해서 한 2D의 제곱 정도 영향을 받고 있겠네요. 그리고 C에서 A는 어떻게 주고 있냐. C도 방향 마찬가지로 이쪽이죠. 그러면은 한 3D 거리고 제곱하면 이 정도겠네요. 둘이 합치면은 굳이 합칠 필요는 없다만 어차피 뒤에 숫자가 좀 뻔해가지고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 켠에 치워놓을게요. 뒤에 끊기는구나. 보자. 그리고 이제 B를 보면은 B는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느냐 하면은 이제 A한테 받는 게 하나 있죠. A한테 받는 거 이쪽으로 받아요. 이쪽으로 받으니까 이렇게 받고 있겠죠. A가 B한테 주는 영향력, 이게 2D 제곱분의 1 F겠죠. C는 방향이 반대네요. C에서 B로 얼만큼? D분의 1 제곱분의 F.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지금 방향이 좀 달라요. 방향이 다른데 우리 지금 A 기준으로 봤을 때 A는 이쪽에서 양수로 우리가 계속 이쪽으로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걸 양수로 보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어디에서 어디 빼줘야 돼? 여기에서 요거 빼줘야겠죠? 여기에서 얘를 빼줘야겠죠? 얼마입니까? 2D 제곱분의 1F 마이너스 D 1F 마이너스 D 제곱 마이너스 이제 4분의 3 4분의 3 그쵸? 근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 방향을 물어본 적이 없어요. 전기력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전기력만 치면 얼마다? 4분의 3 F D 제곱이다. 요것도 그냥 써줘야겠네요. 헷갈리니까 36분의 13. 지금 누가 더 크죠? 보면은 A가 느끼는 것보다는 B가 더 크네요. 자, 그러면 이제 A는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잘가. 그럼 이제 C를 구해볼게요. C 옮겨놓고 C를 한번 구해봅시다. C는 또 얘도 방향이 그냥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A는 이제 어떻게 되냐? A에서 C한테 주는 이제 힘은 얼마나 되냐? 그러면은 3D 거리에 있으니까 제곱해주고, 그리고 B에서 C의 거리 D밖에 안 되니까 넣어주고 하면은 이게 얼마입니까? 근데 방향이 지금 같죠? A에서 C, B에서 C 방향 같죠? 그럼 합쳐주면은 얼마냐? D 제곱 F. 지금 얘는 4분의 3인데 얘는 지금 벌써 1을 넘겼죠? 그럼 누가 더 큽니까? C. 그래서 정답은 C. 정답은 C다 라는 거 알면 되겠습니다. 이건 되게 기초고요. 왜냐면 지금 뭔가 특별한 방향이 없으니까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참 이제 요거가 문제예요. 요거는 이제 방향이 있네. 방향이 있어서 이제 이거는 이제 잘 풀어야 돼요. 왜냐면 이제 아까는 이제 방향 벡터를 신경 안 쓰고 풀었는데 이제 방향 벡터를 신경 쓰고 풀어야 되니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도 시간을 좀 주고 이제 할게요. 잘 풀고 왔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사실 이 문제도 쉬워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룰 문제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ENM에서 볼 문제들에 비해서 쉬운데 사실은 그 어려운 이유가 그냥 수학이 어려워서 그렇지 법칙은 똑같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거를 좀 바탕으로 보겠습니다. 이건 진짜 쿨럼b 법칙에서 풀 때 이제 일반적으로 푸는 문제 중에 하나 될 건데, 이제 조건을 또 다시 볼게요. 자, 한 변의 길이를 줬어요. 한 변의 길이 줬고 이제 거리도 줬네요. 거리가 얼마입니까? 거리래. 그 힘도 줬네요. 근데 얘네가 다 똑같대요. 점전화가 되기가. 심지어 거리가 같으니까
풀만한 어려운 조건은 없네요. 그냥 바로 풀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 지금 이게 힌트거든요. 사실 이게 어차피 점전하들이 지금 각각 같은 위치에 같은 힘으로 지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냥 각각 구할 필요가 없고 그냥 하나만 구해도 다 풀립니다. 이제 지금 이거 밑에 있는 걸 하나 그냥 풀겠다 이런 것도 보여준 건데 F1, F2, F3 어디서 온 겁니까? 여기서 온 거지. 얘는 1, 여기가 3, 여기가 2. 그럼 이제 각각을 구해볼 건데 이제 F1이랑 F2의 크기 자체는 구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F1이랑 F2 같은 경우는 크기는 똑같아요. 아니 제가 벡터 표시를 안 하면 되니까 힘 자체는 똑같아요. 왜냐면 지금 보면 알겠지만 지금 같죠 얘네들이 만나는 것도. 그러니까 굳이 이걸 따로 필요할 거 없고 이제 구해봅시다. 원래 공전율 주는 거 상수추고 그리고 뭡니까 지금 거리 있고 거리가 얼마죠? 거리가 a 제곱 그리고 위에 힘 제곱 똑같으니까. 근데 여기 뭐가 문제냐 하면은 이제 단위가 약간 문제인데 단위는 n가라면은 그냥 뉴턴으로 풀 때 이제 좀 가장 간단한 형태로 좀 바꿔주는 게 좋다. 내가 원 조금 이따 먹고 이제 얘를 9 곱하기 10에 얘 통째로 9 곱하기 10의 구승으로 보고 볼게요.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요놈은 우리가 이미 줘줬으니까 그냥 바로 풀면 됩니다. 9 곱하기 10의 구승 곱하기 지금 거리가 1cm인데 이건 이제 미터 단위로 바꿔서 풀게요. 0.01m 그러니까 쉽게 쓰면은 10의 마이너스 2승 요거 제곱. 그러고 이제 위에 요거 Q도 사실 당연히 바꿔줘야 되는데 이제 나노 C였으니까 이제 나노 쿨럼이었으니까 얘도 그 적당히 그냥 쿨럼으로 바꿔줄게요. 그럼 얼마를 곱해야 되냐? 5 곱하기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5 나노 쿨럼이었다가 이제 그냥 쿨럼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이런 숫자가 되겠네요. 이거 나노미터 마이크로미터 이거는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네. 그러고 이제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나오냐 그러면 2.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 뉴턴. 왜냐면 우리 지금 뉴턴 단위로 바꿔주려고 지금 다 바꿔놨죠. 근데 지금 이거 불편하게 생겼으니까 그냥 이것도 밀리뉴턴 단위로 바꿀게요. 자 그럼 우리 이제 힘 알았어. 이거 뒤에 있는 거 지워버리고 안되네. 얘 붙여주고 자 그러고 이제 F3 가볼게요. F3은 이제 얘가 뭐가 문제냐 이제 거리가 조금 다르죠. 거리가 좀 다르죠. 왜냐면 지금 얘가 지금 거리가 A였는데 얘 정삼각형이니까 대각선이면은 A 루트 2일 거고 그쵸? 그럼 이제 그냥 아까 풀었던 대로 또 하면 됩니다. Q의 제곱 그리고 루트 2A의 제곱 이거는 우리가 두 개로 하는 숫자가 있었으니까 그냥 바로 넣으면 되고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이제 10의 마이너스 9승 제곱 밑에 얼마 두 배 해줘야 되니까 이 제곱 이러면 이제 다 해보면 이제 하기 귀찮으니까 1.13ml 정도가 나옵니다. 이거 계산이 알아서 해보시죠. 귀찮아 죽겠네. 그러고 이제 그다음 이제 전기를 합쳐야지 이게 얼마인지 알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방향 이게 뭐냐 얘는 지금 45도로 들어갔고 얘도 45도로 올 거고 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애초에 얘네들도 크기가 같기 때문에 얘네들 합치면 여기 나오겠죠. 근데 그러면 이제 계산이 좀 더 쉬우니까 그대로 가겠습니다. F1, F2 더 할 건데 중요한 거 방향 달라요. 방향 다르면 방향 베क्터를 주어줘야 되겠죠. 그거 얼마냐? 얘네들 힘 자체는 얼마냐? 하면은 이제 거리 90도 보고 루트 F1이나 F2겠죠? 네. 얼마예요 이게? 이거를 그냥 얼추고 지금 3 세컨드 그러니까 그냥 숫자 3개까지만 쓰게요. 얼마냐? 3.18ml입니다. 그리고 구하고 이제 얘네들 다 합치면 되겠죠? 근데 우리 F1, F2 구한 거 그리고 심지어 얘는 방향 같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냥 대충 더해버리면은 4.31ml. 그래서 정답이 뭐냐? 4.31ml.
요거를 느끼고 계십니다, 이 친구가. 그리고 얘네 지금 방향 다 똑같죠? With the same logic, every charge is this much. 바로 중첩 원리에 따라 바로 풀면 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전기력 중첩 원리를 좀 알고 있으면 이제 쿨롱 법칙과 중첩 법칙을 통해서 이제 엔간한 상황에서는 사실 모든 전하 어떤 형태든 이제 전하 사이에 이제 작용하는 전기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정확히 이제 면과 면에서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더 나아가는 이제 범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제 전기장 나갈 때 같이 나가고요. 네, 같이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여태까지 몇 수학 개념들이 좀 섞여서 나오고, 그리고 뭐 단위 헷갈리는 것도 당연하고, 그러니까 이제 한 번씩 더 풀어보고 이제 천천히 해보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오늘은 수업을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다음에 보겠습니다.